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있어. 본다 또는 뭐 관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이 성립이 된다. 시각이 성립이 된다 했을 때 이게 빛을 보는 거거든. 빛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어떤 무체를 본다라는 것은 그 시각이 뭐냐? 바로 가시광선에 빛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빛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사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겠니? 자, 사람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 없고 가시광선의 빛만 본답니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거지. 봐봐. 우주에서 밤하늘에, 자,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밤하늘은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만한 별들이 있어. 그치? 그 많은 별에서 빛이 지구 쪽으로 올 텐데, 그 많은 빛이 지구에 다 도달할 텐데, 왜 밤에는 컴컴하지? 그렇잖아. 왜 밤에는 환하지 않고 컴컴할까? 그 많은, 상상도 못할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별들이 그 별의 빛이 지구로 들어올 텐데. 자, 이거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자외선, 적외선까지가 아니라 가시광선의 빛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에서 빛이 방출이 될 때, 자, 저 멀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별에서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지구로 오는 과정에서 가시광선이 지구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적외선의 빛이 많이 와. 그러니까 적외선의 빛이 지구로 도달하니까 지구에서는 그 빛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그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밤에는 컴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반짝반짝 거리는 빛은 별은 뭐야? 거기에서 그 별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야. 알겠니? 바로 이제 이 얘기지, 이 얘기. 그럼 가시광선은 빨주노초파남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빛은 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은 길어지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파동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파동하면서 한 번 진동했을 때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가시광선이 있어.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알지? 그래서 에너지가 작고, 자,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요. 보라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오고 있어. 단지 우리는 그 빛을 못 본다는 거야. 왜? 우리 몸에서 무슨 빛이 나와요? 적외선의 빛이 나와요. 적외선. 알지? 적외선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왜? 온도가 낮잖아. 우리 사람의 체온이. 그렇잖아. 온도가 낮잖아. 그래서 바로 적외선이 빛이 나오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야. 자, 바로 이제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별은 그 별의 중심에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를 포함해서 얘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알지? 그래서 이 에너지 때문에
별에서는 어떻게 된다? 빛이 방출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별이라고 그래, 별.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게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는 별의 색깔과 온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 별의 색과 온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잘 구분해서 정리 좀 해놔라.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본다는 거는 그 별에서 무슨 빛이 나와야 돼? 가시광선의 빛이 나와야 돼.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별의 색을 관찰했을 때, 자, 빨간색의 빛을 방출하는, 그러니까 별의 색이 빨간색일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맞죠? 자, 파란색의 빛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요. 높은 데서 방출되는 거, 고온에서. 그래서 별은 그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 쪽을 띠게 되고요. 자,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 쪽을 띈다.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황색, 황백색, 백색, 청백색, 청색. 그래서 양 끝을 보면은 적색 있고 청색이 있어. 알겠니? 그리고 자, 여기 황색 좀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청색의 별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야. 높은 별이. 알겠지? 그 다음에 적색을 띠는 별은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야. 그리고 황색을 왜 얘기했을까? 황색은 우리가 있는 태양. 태양이 바로 황색이야. 맞죠? 그래서 황색. 그럼 적색하고 황색 사이에 이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그래서 황색을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주황색 별이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청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백색 있어. 백색. 자, 요 사이 이제 색깔들이 이제 합쳐보자면 백색으로 순간 보일 거 있어. 그러면 청색과 백색 사이는 청백색, 황색과 백색 사이는 황백색. 그래서 청색, 백색, 황색, 적색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요 사이에 청색과 백색 사이는 청백색, 백색과 황색 사이는 황백색. 알지? 그리고 황색과 적색은 주황색. 이렇게 해서 순서를 외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보면, 가장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때 청색의 빛을 볼 거예요. 나우스랑 뭐, 민타카, 이런 별이에요. 명칭. 자, 그 다음에 청백색, 스파크피커. 이거 언제 다 외우냐? 백색, 견우직류. 백색. 알지? 자, 황백색도 있긴 해. 북극성.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황색이 뭐다? 태양. 알지? 자, 주황색 뭐 이렇게 알데바람 있는데, 자, 적색 베텔게우스.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서 외우고요. 요렇게 연결해서 외우고요. 그다음에 북극성 황백색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백색은 견우성, 직력성, 청색. 자, 요렇게 나오는데 굳이 외운다면은 별을 외운다면 요거하고 요 정도만 좀 외워놓자. 알겠지? 자주 언급되는 별이니까.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가 돼. 그래서 6000도씨가 되는 표면 온도에서는 자, 황색, 노란색의 별의 색깔이 보일 거라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베텔게우스는 적색을 띈다. 리겔은 청백색을 띈다. 그래서 베텔게우스는 적색을 띠고 온도가 낮네. 리겔은 청백색을 띠니까 온도가 높네. 그래서 리겔이 표면 온도가 더 높고 베텔게우스는 표면 온도가 더 낮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색이고. 자, 근데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서 막 온도계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밝기라든가 이런 것, 절대 등급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관측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자, 그 표면 온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대요. 알지? 그래서 요거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요거는 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물리나 화학 파트에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니까 잘 봐도. 그리고 그 겨울철에 철새들이 방향을 왜 잡는지 알아? 자, 새들은 우리보다 시야가 더 좋아요, 시력이. 그리고 볼 수 있는 빛도 가시광선만, 우리 사람은 가시광선만 보지만 이 새들은 자외선, 적외선 다 봐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막 얘네들 철새 때 여름철에 이제 북쪽으로 가잖아. 그 북극 쪽에는 뭐야? 오로라 같은 이런 거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의 빛이야.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새들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지. 자, 그 다음 이제 은하고 우주다. 은하우주. 요거 좀 순서 좀 바꿔서 이제 성운이라는 것이 있어. 성운.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빅뱅 우주를 얘기하겠지만은 우주는 어느 한 점에서 폭발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느 한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이 어떤 건지 몰라. 그냥 상상도 못할 만큼의 굉장히 아주 많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 한 점에서 자,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성이 되는 거야. 생성이 되면서 우주의 공간은 자, 팽창한데. 자, 이때 이제 공간이 팽창이 되니까 이때 이제 빅뱅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상상도 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공간이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떨어져서 이게 지금 약 언제면은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이야. 그러니까 138억 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 떨어지면서 현재 온도가 약 마이너스 270도씨의 온도야. 우주 온도는. 그러니까 이 상태 우주 온도가 떨어지면서 바로 입자들이 생성이 돼요. 우리 통합에서 제일 첫 부분에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빅뱅 우주론. 알지? 그래서 입자들이 생성이 되면서 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정확히 말하면 수소의 원자핵 그리고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자, 얘네들이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돼버려. 그리고 나서 이 수소 원자, 헬륨 원자들이 바로 별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별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별은 생성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 별이 자, 사망하게 돼.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면 별의 소멸이 나타나요. 자, 이 소멸이 될 때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폭발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서 자, 이 소멸되면서 그 별의 잔해가 있을 거예요. 별의 잔해. 그리고 자, 요 수소하고 헬륨 그리고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주에는 천체와 천체 사이의 우주의 공간은 수소, 헬륨, 먼지, 그리고 별의 잔해들. 자, 얘네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구름의 형태를 이룬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성운이라고 한다. 알지? 성운. 그렇다면 이 별의 잔해, 수소, 헬륨, 먼지는 자, 별과 별 사이에 채워져 있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성간 물질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생성된 수소하고 헬륨, 그 다음에 이 수소, 헬륨은 일부는 별의 재료가 되면서 별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별이 운명을 다해서 소멸이 됐을 때 그때 생성되는 별의 잔해들, 자,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별과 별 사이, 천체와 천체 사이에 우주 공간을 채우는 물질. 자,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을 채우는 물질. 이걸 뭐라고 한다? 성간 물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간 물질에는 수소, 헬륨, 먼지, 그리고 자, 바로 소멸된 별의 잔해들. 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서 성간 물질이 돼서 이것이 구름처럼 모여서 보이는 것이 성운이라고 그래요. 알겠니? 이게 바로 성운이야. 자, 이거 잘 정리해놓고 이거 계속 해주는 이유는 뒤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빅뱅 나오지만 자, 그 통합에서도 바로 빅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 맞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게 성운이고요. 자, 이 성운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새로운 별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별은 어디에서 탄생이 된다? 만들어진다?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어떻게 돼? 우주에서의 물질은 계속 순환이 돼요. 자, 이러한 성간 물질들이 별이 됐다가 다시 이 별은 성간 물질로 바뀌면서 계속 물질들은 순환이 된다. 됐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운들은 성간 물질들, 별의 재료가 되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자,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조금 더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밀도가 조금 큰 거, 많이 뭉쳐 있는 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이 생겨. 그래서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중력 때문에 이 뭉친 부분에서 더 뭉치게 돼요. 자, 뭉치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별이 되는 거야. 맞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 그럼 이제 여기가 지구야. 항상 이제 뭐야? 우주를 바라보는, 관찰하는 시점은 지구잖아. 여기에 성운이 있대. 성운이 있대. 알겠지? 그렇다면 이 성운을 중심으로 별들이 여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성운 뒤쪽에 별에서 빛이 올 겁니다. 이 성운요, 이 빛을 반사시켜요. 그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별의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내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무슨 빛이 들어오는 거야? 가시광선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는 거야. 근데 이 성운 뒤에 있는 별의 빛은 이 성운이 반사시켜서 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내 눈으로는 이 빛이 안 와. 그럼 여기는 빛이 없지? 그럼 이 성운은 어떻게 보일 거야? 눈에 빛이 없으니까 그냥 껌껌하게 보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빛을
뒤에 있는 성운의 뒤쪽에 있는 별의 빛을 차단해서 껌껌하게 어둡게 보인대요. 그게 바로 뭐야? 암흑성운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 알겠지?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색을 반전시켰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야. 여기가 어두운 거, 여기가 지금 밝은 곳, 여기가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커매요. 시커멓게 보일 거야, 여기가. 알겠지?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왜? 성운 뒤쪽에 오는 빛을 차단해서 우리 눈으로 관측하는 지구에서는 이 성운은 통과하는 빛이 없잖아. 그럼 이 성운은 어떻게 돼요? 컴컴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다? 말머리 성운. 제일 유명한 거 이거. 말머리 성운. 알겠지? 그 다음에 버나드 68. 아이씨, 뭐야, 이거. 어쨌든 말머리 성운 꼭 기억해.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엔 어떤 게 있냐? 이 별에, 여기에 별이 있어. 자, 그럼 이 별의 빛이 지구로도 오겠지만 어떻게 성운 쪽으로 가겠지? 근데 이 별의 빛의 성운이 이렇게 뭘 시켜? 반사시킵니다. 그럼 이 별들의 빛이 성운으로 들어왔을 때 반사되면서 지구에 있는 내 눈으로 들어와. 그래서 반사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일 거야. 맞니? 밝게 보일 거야. 반사된 빛이, 이 성운은 별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관찰했을 때는 환하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그게 바로 뭐다? 반사 성운이다. 알겠지? 그래서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참 마기할멈 성운이래. 그는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M78. 오씨, 뭐야 이거. 문제 나올 때 좀 외워둬야겠지? 자, 다음 이제 어떤 성운은요. 자, 이 별에서, 자, 지구로도 오겠지만은 성운으로 가겠죠. 근데 성운에 있는 요 성간 물질들이 이 별의 빛을 흡수해요. 자, 흡수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 성운은 검게 보일 거야. 근데 빛을 흡수한 다음에 지구 쪽으로 재방출해요. 알지? 재방출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운은 별의 빛을 반사시켜. 자, 어떤 성운은 별의 빛을 흡수를 해. 흡수해서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봐봐, 우리 그 불꽃 반응색 기억나냐?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있지. 그러면 나트륨 금속을 불꽃에 넣어줘. 그럼 불꽃의 에너지를 나트륨이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 흡수하면 어떻게 돼? 얘를 다시 재방출해요. 재방출하는데 노란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니까 노란색의 불꽃 반응이 보이는 거야. 나트륨은. 리튬은 빨간색의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빨갛게 불꽃 반응색이 보일 거야. 자, 그래서 흡수해서 방출하면은 그게 바로 뭐다? 방출 성운이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다. 자, 이거는 반사하는 거고요. 반사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지. 내보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럼 밝기는 암만 해도 어떻게 돼? 이 방출 성운이 반사보다는 밝기가 조금은 낮다는 얘기야. 왜냐면 오는 빛을 그냥 다 반사하지만 얘는 100을 흡수했으면 얘는 100을 반사해. 근데 얘는 100을 흡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뭐 한 30을 방출하거나. 그 때문에 요 성운의 밝기를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반사 성운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방출 성운. 자, 암흑 성운은 아예 어둡게 보이지. 밝기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래서 방출하는 거는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일부를 방출할 거야. 그러니까 반사는 100% 반사니까 암만 해도 반사가 더 밝아 보일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운이란 거 있고, 자, 이 성운에서 뭐가 생성이 된다? 별이 생성이 된다. 왜? 이 성운에 있는 이런 물질들은 별의 새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자, 성운에서 뭐가? 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별이 탄생되는 자리가 바로 성운이 돼요. 자, 이해됐니? 자, 이것이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
그래서 성운은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방출, 자 우리 오리온, 그 다음에 장미, 자, 그럼 이제 이 성운은 성간물질의 집합으로 별이 탄생이 되는 곳이다. 별이 탄생이 되는 곳이다. 그럼 이제 이 별이 탄생이 되니까 별들이 모여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단이라고 그래요. 성단. 그래서 성단은 별들의 집합이야. 별들의 집합. 그럼 이제 이 별들이 어떻게 모여 있을까? 빽빽하게 구의 형태로 모여 있으면 구상성단. 자, 구처럼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퍼져 있어. 그래서 널널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산계성단. 그래서 산계성단은 퍼져 있고요. 자, 구상성단은 뭉쳐 있다. 맞지? 그래서 엉성하게 퍼져 있으면, 엉성하게 덜 뭉쳐져 있으면 산계성단. 자, 빽빽하게 공처럼 뭉쳐 있으면은 구상성단.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은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퍼져 있으니까 별의 수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자, 수십에서 수만 개로 상대적으로 별의 수가 적어요. 근데 얘는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에서 수십만 개로 상대적으로 많아요. 별의 수는. 자, 이 별들이 탄생이 이제 어디서? 성운에서 별들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성운에서 곳곳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째 있으면 곳곳에서 별들이 막 만들어질 거예요. 알겠니? 별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퍼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산계성단의 별은 나이가 적어요. 나이가 적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별과 별 사이의 만유인력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별 사이에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유인력에 의해서 별들끼리 서로 가까워진다. 자, 은하와 은하도요. 이게 가까이 있는 은하들끼리는 서로 부딪혀요. 즉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야. 근데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은하는 지금 충돌할 거야. 그래서 지금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충돌한대. 얼마 뒤에? 50억 년 뒤에. 충돌한대. 50억 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만유율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까워지다 보면은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자, 이 별들이 뭉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 별들이 뭉쳐져서 뭘 이룬다? 구상성단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다. 알겠지? 자, 많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 별은 왜 별이 되냐?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럼 초창기에 이제 에너지가 막 많이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 이 에너지원인 수소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중심부에, 자, 별의 중심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딱 멈추잖아요. 그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별은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별의 운명이 끝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별이 점점 커졌다가 어떤 별은 그냥 공중으로, 우주 공간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아주 작은 덩어리가 되고, 자, 어떤 별은 점점 커졌다가 뻥 하고 폭발하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 온도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 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야. 그래서 아까 별의 표면 온도 색 얘기했잖아. 그래서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 적색 별이 많고,
자, 산계성단은 이제 막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 청색 별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성단, 별들의 집합입니다. 구상성단, 상계성단. 그래서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별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게 상계성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별 사이의 만유인력 때문에 얘네들이 뭉치게 됩니다. 구상성단. 그 뭉치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감소해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주로 적색, 붉은색 별이 몰려 있고요. 상계성단은 이제 막 생성 초기의 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 자,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청색 별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알겠니? 정리 좀 잘 해봐. 지금 밑에 이제 별의 성단의 나이하고 별의 색깔 나오지. 그래서 상계성단은 별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 표면 온도가 높아. 그래서 청색 별 위주로 많이 퍼져 있고요.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 만유인력, 중력에 의해서 뭉쳐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가 적어요. 왜?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 그래서 붉은색, 적색 별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잖아. 자, 그러면 이 별이 이제 각각의 이제 뭐 행성계를 이루겠지. 우리 태양처럼 태양계라든가 항성계라고 그래. 항성. 별은 항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을 중심으로 행성이 만들어지고, 자, 이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들이 있을 거고요. 구상이나 상계성단. 그럼 구상이나 상계, 이 성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 같이 움직이는 커다란 천체가 있어. 그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천체를 은하라고 부른다. 알지? 은하. 그래서 자,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은하를 볼 거예요. 우리 은하. 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을 우리 은하야. 자, 은하는 굉장히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천체 집단이고요. 우리가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집단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또는 중심으로, 자, 그 주위는 자, 공전 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면은 태양계라는 집단이 있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뿐만 아니라 그 외 나머지 소행성이라든가, 그렇잖아. 얘네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얘네들이 태양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또 움직여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체를 묶었을 때는 얘네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 움직임에는 반드시 뭐야? 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심을 중심으로 그 주위는 공전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은하는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같이 움직여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은하라고 얘기해요. 은하. 그래서 은하라고 하고, 자, 이 은하들이 모여서 또 같이 움직이는 커다란 천체가 있어. 알지? 이걸 은하단이라고 그래. 은하단. 자, 그리고 나서 이 은하단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룬 또 커다란 천체야. 그럼 이제 그걸 은하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지 몰라. 우주는 상상 못할 만큼이니까.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하 뺀 나머지 다 해가지고서 그냥 전체 합쳐서 그냥 우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은하가 있다. 그 중에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야. 그 우리 은하의 이름이 뭐다? 우리 은하의 명칭이 뭘까?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의 명칭이 우리 은하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명칭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항상 우리가 우주를 관측했을 때 그 중심은 나예요. 관측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은하라고 하자. 명칭이 우리 은하야. 알겠니? 그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로 당연히 성간물질, 성단, 성운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를 보면요, 두 가지 관측이에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과 옆에서 바라본 모습. 알겠지? 자, 위에서 바라볼 거야. 은하 중심에는 이렇게 막대 모양이 있어. 그래서 자, 이런 막대 모양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막대에서 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뭐가 보인다? 이렇게 회전하는 뭐야? 나선팔이 보인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명칭은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막대, 은하의 중심 또는 은하핵이라고 그래. 핵에는 막대가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막대에서 나선팔, 그러니까 돌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나선 형태의 회전팔이 생겨.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자, 옆에서 바라보면은 은하 중심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중심부에 이렇게 볼록 솟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자, 가운데가 볼록 솟아 있는 원반 형태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면 원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심부가 약간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 옆에 있어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 은하라면은 태양계는 요 지점이 바로 태양계가 돼. 그래서 요 지점이 태양계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의 지름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파색이 나올 건데 약 3만 파색이래.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연조 시차 할 때 파색이라는 거리 했잖아. 그치? 파색이라는 거 했잖아. 그 파색은 연조 시차를 이용한 거라서 200파색 넘어가게 되면 연조 시차가 거의 측정하기 힘들 만큼의 굉장히 작은 크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색을 쓸 때는 200파색 미만의 거리까지만 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3만 파색이야. 와, 그치? 그래서 3만 파색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광년으로 갈 거예요. 알죠? 그래서 광년으로 따지면은 약 얼마가 되냐면은 10만 광년입니다. 라이트 이어, LY가 광년이야. 광년. 그래서 10만 광년 또는 3만 파색. 왜냐면 1파색은 얼마였죠? 3.26 광년이었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돼. 1파색은 얼마였지? 3.26 광년이야. 그러니까 3.26에다가 3 곱하면 어떻게 돼? 대략 한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자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위치. 알지? 그래서 중심에서 얼마? 8,500파색 태양계 위치는. 그럼 이것을 이제 광년으로 바꾸면 여기가 대략 또 얼마가 되냐면은 3만 광년이 된다. 그래서 은하 중심에는 3만 광년에 있고요. 태양계 위치는요. 자,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선팔에 놓여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나선팔에 존재한다. 알겠니?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모습이다. 우리 은하를 관찰했을 때 모습이고,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 모양의 별들의 집합이 막대 모양처럼 돼 있고요. 자, 나선팔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가 되고, 자,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어떻게 돼?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 위치에 놓여집니다. 알겠니? 나선팔 위치에 놓여진다. 자, 꼭 기억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우리 은하고요. 우리 은하의 이제 공간 구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은하핵 중심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옆으로 봤을 때 자, 납작한 원반 형태고 가운데 이렇게 볼록 솟아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태양계는 여기 중심을 통해서 태양계 위치는 어디다?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태양계의 위치가 돼. 알지? 태양계 위치. 그래서 여기가 태양계 위치가 되고요. 자, 이런데 이 나선팔이 태양계가 있는 이 나선팔에는 주로 무슨 성단이 모였냐면 산계 성단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산계 성단은요, 우리 은하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선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양계도 당연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 산계 성단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 그럼 태양계도 이제 젊은 별이네. 태양도 만들어지자 얼마 안 돼. 젊은 별이네. 자, 태양의 나이는 얼마니? 46억 년입니다. 알겠니? 46억 년에 태양이 만들었으니까. 자, 태양의 총 나이는요, 약 98억 년에서 10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은요, 태양의 전체 총 나이에 약 반 정도 살았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젊은 축에 속하는 거야, 태양도. 그러면 나선팔에 주로 산계성단이 모여있다면 구상성단은 은하핵 또는 나머지 공간에. 알겠지? 그래서 은하 중심부 또는 은하 원만 둘러싼 구형의 공간에 구상성단이 모여있다. 나이 든 별이 중심이라든가, 알겠지? 또는 나머지 공간에 모여있고, 자, 이게 나선팔에 산계성단이 모여있다. 그러니까는, 별들은 주로 나선팔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구나. 나선팔에서 많이 생기는구나. 자, 요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렇다면, 자, 여기가 이제 태양계 위치잖아요? 자, 봅니다. 여기가 은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은하 중심. 그러면 쭉 여기가 이제 나선팔이면은 여기에 태양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하면 지구는 태양을 공전합니다. 맞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구가 자, 이렇게 돈대요. 자,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표시할게. 그러면은 여기가 적도면이네. 자, 어디야? 북반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북반구에서. 여기가 자전축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잖아. 빛을 제일 많이 받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입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에는 자전축 이렇게 되니까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 적게 받겠지? 자, 겨울이야. 그렇다면 북반구에서 내가 자, 이쪽은 낮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맞니? 이쪽에 있는 별들은 안 보이잖아요. 낮이니까. 근데 여기는 밤이잖아. 그러면 여름철의 밤을 자,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본다? 은하 중심부를 바라보게 된다. 그치? 그러면 이 은하 중심부 여기는요, 자, 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야. 여름철 밤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별들이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뚜렷하게 보이는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은하수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밤에 내가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은하의 별들을 관측했을 때 그것을 은하수라고 그래. 은하수. 그러면 여름철의 밤에는 은하 중심부를 보게 되니까 여기가 별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 그렇잖아. 여기 별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 그러니까 은하수가 어떻게 되니?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은하수라는 것은 자, 북반구하고 남반구 모두 관측이 되죠. 여기서 볼 수 있죠? 북반구 다 봐요. 그러면 자, 이때 이제 모두 바라볼 수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은하수라고 그래. 그래서 뿌연 띠 모양 보일 거야. 뿌연 띠로. 자, 은하수는 은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냐면 궁수자리가 있대요. 자, 어디에서 관찰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밤에. 알지? 여름철 밤에 뚜렷하게 보인다. 왜? 중심으로 갈수록 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밤에 뚜렷하게 보여. 그럼 여기서 자, 여기는 태양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쪽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은하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은하 바깥쪽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 은하 바깥쪽이니까 여기는 별이 적잖아. 그래서 얘는 은하수가 약간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해됐니? 바로 요렇게. 그래서 은하수라는 것은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봤을 때, 관찰했을 때 보이는 모습을 은하수, 영어로는 밀키웨이. 알지? 밀키웨이. 은하수라고 하고, 자, 이 은하수는 우리 은하 중심을 바라봤을 때 뚜렷하게 보이고요. 자, 우리 나선팔 은하 바깥쪽을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씨, 놀래라, 씨. 오야, 씨, 놀래. 자, 그러면 언제 뚜렷하게 보이냐? 바로 여름철 밤에. 그리고 무슨 자리? 궁수자리. 자, 희미하게 보이는 거는 은하 바깥쪽을 보는 언제? 겨울철 밤에.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름철에 은하수가 뚜렷하게 보이고요. 겨울철에 은하수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밤하늘에 여름철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은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밤하늘에는 은하 중심의 반대 방향 바깥쪽으로 보니까 얘는 별이 적어. 그래서 희미하게 적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자, 여름철 뚜렷하게 보이고 겨울철은 듬승듬승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은하수. 알겠지? 그래서 은하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은 은하 중심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은 은하 바깥쪽을 보게 되고. 알겠지? 왜? 은하 중심 쪽은 낮이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쪽은 태양빛 때문에 가려져서. 알겠지? 그러면 여름철에는 은하 바깥쪽의 별은 보여 안 보여? 태양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오로지 여름철에서는 은하 중심이 보이고요. 겨울철에서는 은하 바깥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이 은하 중심 맞네. 그래서 은하수는 여름철에 더 뚜렷하게 보인다. 자, 됐지? 자, 이제 우주 팽창 여기가 들어갈 건데 여기는 특히 좀 신경 용어를 좀 잘 외우고 개념 좀 잘 봐야 될 게 이게 우리가 바로 통합에서 두 번째로 배울 거야. 앞에 소단원이 하나가 있고 자, 바로 이제 요거 들어갈 거야, 이거.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우주를 관찰하는 거는 망원경하고 같이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우주에 대한 관찰이 발달이 됐어. 그전에 이제 오로지 육안으로만 관찰했잖아. 그치?
그래서 망원경이 발달이 되면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했고, 목성의 위성도 갈릴레오가 관찰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도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자, 하나는 정적 우주론. 자, 또 하나는 우주는 팽창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우주 팽창론. 이렇게 두 가지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때는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은하 있지. 우리 은하가 그냥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었어. 많은 과학자들이.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는 이제 우주는 크기가 점점 증가한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지. 그래서 정적 우주론과 우주 팽창론이 있다가 이 우주 팽창론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허블에 의해서. 자,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자, 이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은 우리 은하 말고도 외부 은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찾아내요. 있지? 그래서 외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걸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은하가 있고 이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관측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이 막 나오고 막 할 건데,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은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블은 그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은하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은하는 허블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고요. 자, 약 1000억 개의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찾아내요. 근데 실제로는 1000억 개는 훨씬 더 많아. 상상도 못할 만큼이야. 그만큼 관측 기술이 발달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블은 그 당시, 허블 때는 1000억 개가 있었다고. 외부 은하가. 그리고 외부 은하는 불균일하게 분포가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뭘 발견하냐? 우리 은하에서 멀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외부 은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에서 후퇴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허블이 찾아낸 건 요거야. 그러면서 은하의 모형을, 은하를 모양으로 기준해서 분류합니다. 은하를 분류해. 알겠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하게 되면은 크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한 은하.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로. 그래서 이 불규칙한 은하는 모양이 따로 이제 어떤 특정 모양이 아니라 그냥 불규칙한 모양이고, 자, 타원 은하는 구의 형태나 타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원 은하고 나선 은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없어요. 자,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존재해요. 알겠니? 그래서
자, 나선팔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도 구분한다. 알지? 나선 은하, 타원 은하 구분하는데, 자, 이 나선 은하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해. 알지?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하게 돼. 그래서 막대 나선은 그 은하 중심이 막대 모양일 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 은하가 요게 해당이 돼요. 알겠지? 우리 은하가 요게 속하고, 자, 정상 나선 은하는 중심에 막대가 없습니다. 알지? 그래서 둥근 형태의 중심이에요. 자, 이것이 정상 나선 은하. 그래서 여기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은하를 구분할 때는 모양 가지고 구분해. 그렇지? 그래서 자,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자, 불규칙 은하는 그냥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적인 모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럼 타원 은하, 나선 은하를 구분할 때는 나선팔이 있냐 없냐. 있으면 나선, 자, 없으면은 타원. 알지? 그리고 나선 은하도 중심에 막대 모양이 있으면은 막대 나선 은하. 아니, 그냥 둥근 형태 중심이면은 그냥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구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은하를 누가? 허블이 분류를 할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허블이 또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우리 은하에서 멀어질수록, 자,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로 할 거예요. 자, 후퇴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자, 우리 은하에서 멀어질수록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X축이 거리고요. Y축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예요. 자, 요런 식의 모양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을 해. 어떤 식으로 팽창하냐면 가속 팽창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속도가 빨라지면서 팽창하는 거야. 팽창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진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가속 팽창.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블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팽창 우주론이 나와. 팽창 우주론이. 자, 근데 문제는 이 팽창 우주론이 다시 또 두 개로 갈려져. 자,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그러니까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 대폭발이야. 자, 정상 우주론은 대폭발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은 우주는 팽창을 해.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지. 근데 팽창되는 만큼 그 우주의 질량이나 에너지가 같이 증가한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상 우주론. 그래서 질량이나 에너지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도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 커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커져. 부피가 커지는 만큼 에너지도 커져.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밀도,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우주의 온도도, 자,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자, 이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정상 우주론을 끝까지 밀어붙였어.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거냐면은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주의 질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주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대요. 그런데 우주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부피가 커지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단위 부피당 자,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자, 에너지도 변하지 않아. 근데 부피는 커져. 그럼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야. 자, 우주의 밀도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 줄어들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갈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천체야. 그러면 천체가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제 우주의 부피는 커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천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체와 천체 사이 거리는 계속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 이 관계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역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지. 역으로 가고 역으로 가서 역으로 가면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은 한 점으로 모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역으로 갔더니 한 점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요 한 점에서 어떻게 돼? 빵 하고 폭발했다는 얘기지. 폭발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 대폭발 또는 빅뱅, 빵 터지는 소리가 빅뱅이거든. 자, 이러면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얘기가 근거가 뭐냐?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이 커지니까 결국은 일로 갈수록 우주의 온도가 내려갈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요,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씨로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절대 온도 따지면 약 3도 켈빈 온도로.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빅뱅 우주론 쪽으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천체가 더 늘어나거나 에너지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우주 천체 질량 그대로 일정하고 에너지도 일정해. 그 상태에서 우주의 부피가 점점 늘어나니까 우주의 밀도 계속 떨어지고요.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알겠지?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주를 생각했을 때 우주는 상상도 못한 만큼 크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해서 한 점에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자, 이 한 점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형태를 모른다라는 거. 그냥 한 곳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에너지가 모여있다가 뻥 하고 터졌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점인 한 점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처음 시작되는 중심점, 요 중심에서 시작이 됐을 거 아니야? 즉, 우주가 시작되는 우주의 중심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우주의 중심은 없다. 모든 곳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 알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요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안드로메다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북극성이 있는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없는 거예요. 알지? 그리고 자, 왜 없냐? 분명히 중심이 있다면은 그 중심에서 자, 만약 여기가 중심이면은 자, 여기 중심에서 이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잡았을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서로 멀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를 중심으로 잡게 된다면은
자, 어떻게 돼? 멀어지지만 여기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우주의 중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천체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거든. 즉, 은하와 은하 사이들은 서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중심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느 특정 중심점에서 시작이 됐다면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가까워지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멀어지기 때문에 은하의 우주의 중심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우주 팽창의 중심은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은하들은 계속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더라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바로 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가속 팽창한다고 그랬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요 풍선이 우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이제 A, B, C 세 개의 이 천체가 있을 거예요. 자, 풍선을 불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은 이렇게 팽창하지. 그러니까 팽창하면서 요렇게도 멀어지고 요렇게도 멀어지고 요렇게도 멀어지고 요렇게도 멀어지는 거야. 어느 은하든 어느 별이든 별 사이 거리는 멀어질 거야. 알지?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 팽창론을 설명할 때 이 풍선 가지고 얘기할 거야. 풍선 가지고. 그래서 풍선을 불면은 자, 어느 한 점에서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럼 요렇게도 멀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 멀어지니까 얘 어느 지점을 놓든 별과 별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그냥 멀어지는 거야. 계속.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야. 이게 바로 우주 팽창 모형 실험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 자, 우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매우 뜨거운 에너지가 매우 큰, 자, 요 밀도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밀도의 개념도 몰라. 왜냐면 이건 상상도 못한 온도이기 때문에 아마 물질은 거의 분해가 되다시피 해서 물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해서 밀도가 크다고 표현할 건데 그냥 어느 한 점이 있대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폭발하면서 팍 하면서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져. 자,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 내려가며 일단 뭐야? 에너지는 계속해서 처음 에너지 유지가 되고요. 우주의 질량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는 더 이상 늘어나거나 그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 유지가 되면서 자, 팽창하니까 어떻게 돼? 같은 부피당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 공간의 에너지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 공간의 에너지 계속 줄어드는 거야. 자, 요 공간, 그쵸? 이 공간의 에너지 계속 줄어들어요.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결국, 현재는 3K, 몇 도? 마이너스 270도씨. 맞지? 자, 요 떨어진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온도에서 방출되는 빛이 있어.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자,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알겠죠?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거야. 알겠네.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자, 모든 물질의 에너지 한 점에 시작되고요. 우주는 크기가 커지니까 온도 낮아지고요. 밀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대폭발, 빅뱅 우주론이다. 됐니? 자, 다음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우주 탐사.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당연히 호기심이지. 지적 호기심. 자,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고자 해서 탐사하는데, 자, 직접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리고 자, 지구에서 고갈되거나 부족한 자원을 다른 행성에서 얻자. 그 영화 아바타 있지. 아바타. 그 아바타가 배경이 되는 별이 뭐냐면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야. 즉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태양이고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야. 그래서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에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한 3억 개가 있어. 자, 거기를 배경으로 만든 게 아바타예요. 그래서 아바타 영화 보면 어떻게 돼? 거기에 나비족이 살고 있고 지구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돼?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뺏어오는 거야. 그치? 뺏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바타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 자원 확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구 환경 생명에 대한 이해. 자, 그 다음에 우주 탐사 기술. 자, 요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목시켜서 이용하자. 알지? 그러면 탐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해서 이제 이 공전 지구의 이게 자전하면서 자, 지구를 따라 공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상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여러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 이거 되고 그다음에 요거 기억해요. 우주 망원경. 그래서 여기 허블 망원경도 있고 제임스 웹 망원경도 있어요. 자, 얘도 인공위성의 한 종류예요. 알겠니? 인공위성의 한 종류. 자, 다음 우주 탐사선 있다. 자, 이거는 뭐냐? 직접 보내는 거야. 알죠? 다른 행성에 직접 보내는 탐사선. 알지? 바로 이것이 우주 탐사선이야. 그래서 지구 위에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우주선을 우주 탐사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우주 정거장. 자,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은 사람이 없어요. 자, 얘는 우주 정거장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자,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이라든가 우주 환경 등을 연구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파 망원경. 자, 이거는 우주 망원경과 달라. 전파 망원경은 지구에 있는 망원경이야. 그래서 자, 다른 천체에서 오는 전파들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파인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전파라는 것이 어차피 파동이잖아. 파장 가지고 있잖아. 정상적으로 이제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장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방송이라든가, 그치? 여러 가지 무선 통신. 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파장이야. 그러니까 우주에도 지구와 같이 어떤 문명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문명 세계에서도 어떻게 통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선 전파를 만들어낼 거란 얘기야. 그 만든 전파가 우주를 통해서 지구까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지구에서 그 우주에서 오는 인위적으로 만든 전파를 관측할 수 있다면 우주에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드라마 3체 있지? 소설 3체, 드라마 3체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전파를 보냅니다. 통신을.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그 전파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어떤 과학자가 지구로 전파를 보냈어. 답을 한 거지. 자, 근데 거기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너희를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만약 이 통신을, 이 전파를 받았다면, 자, 만약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은 우린 너희를 침략할 거고, 거기에서 답신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 너희는 우리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말이야, 몰래 답장을 보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3체는 태양이 3개짜리인 거 3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태양이 3개니까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기 되게 힘들어.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다른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찾고 있었는데 마침 지구에서 보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지구에서 답신이 왔네. 그럼 우린 지구를 공격해서 여기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삼체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어쨌든 간에 바로 이거 전파 망원경이 알겠지? 자, 요 네 가지가 있고 자, 다음 우주 탐사의 역사와 성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많은 과학자들이 소련과 미국에서 데리고 갔어. 자, 그때 독일에서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해가지고서 장거리 비행 미사일을 개발을 했었거든. 그 개발에 관여했던 과학자들이 소련과 미국으로 나눠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은 바로 이제 이러한 우주 탐사에 대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스푸트니크호 얘가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한 요 정도 크기야. 소련에서 먼저 발사시켰어. 소련에서. 그러니까 미국 난리 났지. 미국이 난리 났지. 왜? 미국 하늘 위로 소련에서 발생한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계속 어떻게 감시하고, 그치? 관찰할 거 아니야. 난리가 났지. 그리고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이제 계속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때 소련은 이길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소련은 공산당이니까 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미국은 여러 군데 민간에서 주로 이제 여러 곳에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집중이 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 속도가 조금 느렸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최초로 이제 보낸 생명체 소련에서 보낸 거야. 개를. 그리고 최초의 인류 우주도 간 인류도 인간도 소련이야. 유리 가가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뭘 만들어? 나사를 만들어. 그래서 나사를 만들어서 이제 소련하고 경쟁을 해요. 근데 최초의 인공위성도 소련이고 최초의 우주로 간 생명체나 사람도 소련이야.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소련이 다 뒤졌잖아.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달에 가겠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거지. 야, 10년 안으로 이제 미국에서 먼저 달로 보내겠다. 그래서 1969년도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게 돼. 그렇지?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착륙하게 됐으니까 이제 목적 달성했지? 그래서 이제 달에 대한 것은 이때 이제 몇 호 좀 가다가 몇 년 뒤에 이제 흐지부지해서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뭘 했냐? 그 소련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경제가 약하잖아. 암만에 미국보다. 그래서 우주 탐사를 이제 조금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달이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자. 그래서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시킵니다. 이게 바로 우주 탐사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저 1호, 2호는요. 태양계 탐사, 그다음 2호는 목성형 행성. 그러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됐고요. 자, 지금은 태양계 밖으로 나갔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 그다음에 뉴호라이즌호 명왕성. 자, 뭐 준호호인데 자, 요거 허블 기억하고요. 큐리오시티. 자, 이거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발상된 탐사 로봇이야. 그래서 화성에 착륙해서 직접 로봇이 다니면서 어떻게 돼? 직접 사진, 자료조사, 실험하면서 자, 보내는 거고요. 자, 파커 탐사선. 자, 이게 바로 태양. 그래서 현재 태양 대기권에 들어가서 태양을 관찰할 거야. 자, 그리고 계속 지금 우주 탐사선 보내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 순서 좀 잘 봐도 이건 문제 나올 때마다 문제 보면서 연결시켜. 외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 탐사의 역량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하면 끝나. 조금만 기다려. 좀 버텨. 깔끔하게 끝내놓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주 탐사 기술의 이용입니다. 정수기, 당연하지. 아니, 생각해봐. 사람이 우주 공간 가서 탐사하려면 일단 사람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또 발달이 돼야 돼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정수기, 전자레인지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자 골프채, 의조 막 이런 것들 자기 공명장치 이거는 이제 관측이고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동글뱅이 칠 거야. 안경테, 치아 교정, 그치? 자 형상기억학금. 자 이게 동글뱅이 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형상기억학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물체는 변형이 됩니다. 자, 우리 안경 있지, 안경. 안경테를 힘을 줘서 구부려. 그럼 변형이 되잖아. 형상기억학금은 변형이 되더라도 얘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형상기억학금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안경테라든가 치아 교정기. 그래서 처음에 이 모양을 모양으로 본을 떠서 만들어. 그럼 이제 생활하다 보면 치아 교정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변형이 될 수 있겠지? 그럼 변형이 되더라도 다시 원래 치아 모형으로 돌아와서 계속 오랫동안 교정할 수가 있고요. 자, 형상기억학금 헤드셋.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요게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 동글뱅이 친 거는 좀 알아도. 그 다음에 이용이야 뭐 이거 상식선이니까. 자, 부정적 영향은 딱 하나만 생각하자. 우주 쓰레기. 알겠지? 우주 쓰레기.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이제 쏘아 올린 인공위성, 그 다음에 로켓이 가면서 생성된 여러 가지 로켓의 폐기물.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지구를 공전하는데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다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하고 피해 영향 줄 수 있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동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지구 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중국에서 보낸 인공위성이 떨어져가지고 한번 이제 이게 바다로 떨어졌기 망정이지 만약 사람이 있는 도시에 떨어져 봐. 난리 나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우주 쓰레기에 대한 거.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